자, 빅키입니다. 또 야구 소식, 메이저리그 소식 하나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하는데,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예요. 여기 보면 제목에 로버츠 감독 입에서 이제 김혜성이란 말이 사라졌다. 김혜성은 이제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지. 배추도 요즘 부상당해가지고 아마 개막전에서 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좀 배추도 없는데, 그러면 어떤 배치 대신에 어떤 이루수나 유격수로 김혜성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왜면 진짜 빅픽처로 묵히냐, 빅픽처 말 그대로 큰 그림으로 지금 당장 쓰지 않더라도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좀 마이너에서 조금 더 경험도 쌓고 좀 부족한 부분 채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메이저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으로 보느냐 하는 그런 말인데, 전 이것도 그렇고 야구 기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보면 정말 우리나라 언론들은 설레발 되게 많이 해. 그리고 설레발 한 이유가 진짜 억울로 끄는 거지. 자기가 좀 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서 더 자극적인 어떤 진짜 인정도 아직 어떻게 제대로 확인도 안 된 그런 내용들을 그냥 아무나 그냥 정말 뱉어내는 듯이 그냥 기사를 내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기사가 거의 없어. 정말 확실히 딱 결정이 난 어떤 이 오피셜이 뜨면은 그때 돼가지고 그런가 하는 거지. 온통 기사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기자가 아니고 그냥 무슨 억울로 끄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정말 기자라는 어떤 타이틀을 떼버리고 그냥 유튜브를 하던가 그러던가 진짜 너무 이 신뢰 없는 그런 어떤 기사 내용들을 막 쏟아붓는 사람들도 많다고. 김혜성도 솔직히 다저스에 가서 제자리 처음부터 시작해서 올해 처음 가가지고 처음부터 개막 로스터에 들어가서 어떤 주전 자리를 찬다는 건 솔직히 어렵죠.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정말 점점 더 갈수록 누가 강종화가 그러잖아. 점점 더 국내 KBO에서는 바로 메이저리그 와서 바로 주전 로스터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다고. 근데 이제 김혜성이 이번에 들어왔어도 김혜성도 강종화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강종화도 이렇게 제대로 적응 못하고 마이너에서 시작할 거라는 거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을 거야. 지금 또 얼마 됐다고 또 벌써 로버츠 감독 입에서 김혜성이 사라졌다고. 당연히 그럼 다른 선수들 많은데 맨날 김혜성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셀레발 치는 기사들 보면 좀 짱나긴 한데 그래도 한 번씩 우리나라 선수니까 한 번씩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상황을 좀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기사를 보는 것 밖에는 나중에 이 김혜성이 언제 메이저로 콜업이 될지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거죠. 그건 솔직히 김혜성이 어떤 노력에 달린 거고 그리고 로버츠 감독 마음이지. 자, 조금 더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내내 한국 및 LA 다저스 팬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의 입이었다고. 왜? 그의 발언에서 올 시즌을 앞두고 다저스랑 지금 3년 보장, 지금 김혜성이랑 계약이죠. 3년 보장 1250만 달러.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2년 대에서 최대 22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한 김혜성의 거취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다른 어떤 스몰 마켓, 템파베이나 그런 어떤 스몰 마켓 팀에게는 이런 3년 보장에 1250만 달러, 이 정도만 해도 큰 돈이긴 해요. 근데 다저스 입장에서는 이런 3년에 보장액이 1250만 달러, 이 정도 그냥 버려도 상관없는 돈이에요. 오히려 김혜성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보면 다저스, 티셔츠라도 유니폼이라도 저지라도 하나 더 사고, 굿즈 팔고 그런 걸로 인해서도 충분히 남길 만큼 남기고, 그리고 좀 손해보고 털어도 별로 의미는 없죠. 그냥 김혜성을 데리고 와서 한국 팬들이 더 다저스의 어떤 경기를 더 많이 보고 또 다저스 구장을 찾아오고 그러면서 생기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이익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저스랑 3년 보장으로 1250만 달러 계약한 거 우리 돈으로 하면은 큰 돈이죠. KBO에서 어떤 계약하는 게 비하면 1000만 달러면 우리 식으로 한 140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큰 돈이죠. 그렇지만 다저스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1년에 1250만 달러보다 더 많이 주는 선수들도 많은데 3년 보장에서 1250만 달러를 받는 선수, 그것도 어떤 실력이 제대로 검증이 안 돼서 스프링 캠프 때 해봤지만 그렇게 시범 경기도 그렇고 별로 이게 타격이 이런 데서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선수를 그 중요한 주축 선수로 그것도 키스턴 멤버로 이루수로 주전 이루수로 쓴다는 건 솔직히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 자, 김혜성은 올해 다저스랑 메이저리그 계약을 했지만 그 계약에 만약에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엔젤스랑 계약할 때는 계약을 했으면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었을 수도 있다 하던데 하여튼
계약할 때 그 계약 기간 내내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없다. 즉 3년 계약 내내 언제든지 다저스 입장에서 얘는 마이너에 보내야 되겠다 싶으면 마이너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3년 내내 마이너에서만 지내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구단은 김혜성의 마이너리그 옵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언제든지 구단이 판단해서 마이너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성적이 부족한 김혜성이 부진하면 마이너리그에서 조정 기간을 거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선수들을 26인 로스트에 올리기 위해서 김혜성의 어떤 마이너리그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 좀 더 잘하는 선수들을 26인 로스트에 올리려고 시즌 또는 또 나중에 이제 확장 로스트 돼서 40인 로스트 되면 또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또 26인 로스트를 쓰니까 그 26명을 채우기 위해서 좀 못하는 애들은 당연히 빼겠죠. 좀 못하는 선수는 당연히 마이너로 내려보내겠죠. 다저스처럼 이렇게 선수들 뎁스가 깊은, 즉 선수층이 막강한 팀에서는 김혜성으로서는 압조건. 근데 본인도 이게 더 자기는 경쟁을 어차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쉬운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다저스가 아니고 엔젤스에 갔으면 엔젤스는 요즘 거의 뭐 다저스에 비할 만큼 그렇게 선수층이 두텁지 않으니까 뭐 랜던도 뭐 언제 들어올지도 뭐 아마 걔는 안 들어올 거야. 하여튼 엔젤스 갔으면 어떻게 보면 개막 로스단 아니면 좀 빨리 콜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저스는 뭐 어렵죠. 자기가 진짜 노력을 해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겠다는 마음을 하고 갔으니까 뭐 아마 김혜성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걸까요. 이 때문에 김혜성의 개막 로스터 합류 여부는 다저스의 스프링 트레이닝에 중요한 어떤 화두 중에 하나로 떠올렸다. 뭐 말은 많았죠. 뭐 개막 로스터에 들어가니 어쩌니 뭐. 근데 로버츠 감독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그래서 많은 관심이 몰리는 것도 당연했다는 거. 근데 냉탕과 온탕이었다. 어떤 때는 뭐 좋은 소리도 났다가 어떤 때는 안 좋은 소리도 났다가 해서 냉탕, 거의 냉탕이었다고 봐야지.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안타 하나 치거나 뭐 어쩌다가 바람에 밀려가지고 바람에 실려서 나랑은 홈런 하나 쳤다고 막 개막 로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난리쳤잖아. 근데 딱 보면 메이저리그는 돈으로 하는 거야. 돈으로. 정말 자기가 연봉이 많다. 뭐 김하성처럼 $1000만 넘잖아요. 지금 템파베이 제일 고액 연봉자잖아. 근데 김하성은 지금 부상 중이고 4월 말 또는 5월 초에 돌아올 거라는데 김하성은 돌아오면 바로 주전에 들어갈 거예요. 뭐 안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그딴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주전에 들어갈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받으니까. 예전에 유현진도 그렇게 토론토에서 뭐 좀 잘할 때도 잘할 때지만 못할 때도 웬만하면 계속 다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갔잖아. 왜?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 돈을 많이 주는 선수를 벤치에 그냥 앉혀둘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보면은, 김혜성 계약이, 지금 물론 처음에 가서, 아직 우리나라 야구랑 일본 야구랑 그만큼 수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일본 야구 선수들 처음에 갈 때 고액 연봉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런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다, 처음부터 개막 로스트나 주전에 들어가서, 주전 로스트에 들어가서 뛴다고. 근데 한국 선수들은 아직 메이저리그에서 보기에 한 트리플 A도 아니고 한 더블 A 수준 정도로 봐요. 더블A나 싱글 A 상위권 정도 수준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마이너에서 조금 더 가다듬을 거 가다듬고 그리고 그것도 가능하다 싶으면 메이저의 어떤 그 메이저리그의 수준이 좀 올랐다 싶으면 올려보내는 거지. 아무나 메이저리그에 올려보내지 않는다고. 지금 뭐 피츠버그의 배주한 얼마나 맹타를 날리고 있어. 시범 경기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봐도 개막 로스트에 남을 수 있을지, 뭐, 거기 전문, 그 현지인들 언론 보면, 메이저리그급은 아직도 아니라고. 그렇게 시범 경기에서 맹타를 날려도, 누가 봤으면 피츠버그가 다저스처럼 선수층 뎁스가 그렇게 깊은 팀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선수층이 얕은 그런 팀에서조차도 배지안처럼 이렇게 시범 경기에서 맹타를 날리고 해도 개막 로스트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는 어떤 시선하고 또 뭐, 우리가 보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가지는 그런 시선하고 좀 다른 게 있나 보죠. 배지한 정도는 충분히 한번 써먹어 볼만 할 텐데, 또 올려놓고 몇 달 정도 써보다가 아니면 최소한 한 달이라도 써보고, 그러다가 진짜 또 적응 못하면 내려보내던가 하지. 요번에도 이 개막 로스트에 못 들어갈 확률이 많아 보이는 느낌인데, 그렇게 맹타를 날려도.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김혜성하고 똑같이 배지한이 연봉이 형편없어서 그런 거. 연봉이 안 좋으니까. 요즘 보면은 메이저리그의 주전이 정말 잘하는 선수들한테는 엄청 주고, 그리고 어중간하게 못하는 어떤 중견 어떤 선수들한테는 또 되게 박하게 대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또 뭐 아주 좀 실력이 안 되는 선수들 그렇다고 막 부르지는 않는다고. 근데 조금은 김혜성처럼 이렇게 약간 좀 검증이 덜 돼서 좀 불안조조 이렇게 약간 걱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지가 조금 더 노력해서 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어중간한 중견급의 돈을 한
2천만 달러와 가까운 그런 연봉을 주는 선수보다 김혜성을 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하죠. 정말 막 1,500, 2천만, 3천만 이렇게 주는 선수들은 아예 뭐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여하튼 뭐 냉탕과 온탕을 먹었어요. 그래서 스프링 트레이닝 초반에는 김혜성의 수비력 그리고 수비 활용성에 대한 칭찬이 끊임없이 나왔었죠. 이런 말들 좋은 말들 립 서비스다. 그지만 중반 이후로 타격에서 마지막 물음표가 있다는 직접적 언급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타격이 아직 타격이 좀 불안하다고. 뭐 봤죠. 타격이 장타는 고사 제대로 방망이에 맞는 것도 그러니까 방망이의 스위스팟에 맞는 경우도 별로 없이 거의 뭐 삼진을 많이 당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맞아도 그냥 어쩌다 맞는 거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빗맞거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타격에 대한 마지막 물음표를 뭐 데이브 로버츠 감독도 직접 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개막 로스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뒤집어졌다는 점. 원래 처음부터 개막 로스에 들어가면 그게 조금 놀라울 일이었었죠. 끝내 김혜성은 팀에 도쿄 시리즈 엔트리에 합류하지 못했다. 못 갔죠? 오히려 뭐 김혜성하고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뭐 아웃맨은 갔었는데 아웃맨도 뭐 제대로 실전 못하고 그냥 왔어요. 김혜성은 다저스에 입단하자마자 타격폼을 수정하고 있다. 그 타격폼을 좀 장타를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격폼. 우리나라에서도 왜 홈런이 제일 많이 친 게 10개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장타력은 별로 없어. 홈런도 좀 어느 정도 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아마 타격폼 수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로버츠 감독은 우완이 던지는 커터랑 체인지업에 더 잘 대체하기 위한 수정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김혜성이 좌완 타자잖아. 그러니까 우완이 던진 좌완 타자가 우완 투수한테 강한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정설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김혜성은 메이저리그였던 공에 익숙하지 못해서 특히 이런 커터나 체인지업 메이저리그 투수들 던지는 커터나 체인지업에 익숙하지 못해서 이런 거에 더 잘 대체하기 위해서 뭐 어떤 하는 수정이라고 밝혔다는 거. 이 다저스가 볼 때는 기존의 타격 폼으로는 말 그대로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기 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마음대로 내린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동안 수없이 쌓여온 그런 데이터를 봐서 분석해서 내린 어떤 판단일까. 그리고 뭐 계약도 어차피 3년 보장, 3년은 계약했으니까 그리고 또 뭐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에서 당장 뭐 시작해도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거죠. 마이너에서 내려서 마이너로 가서 팀 전력에 마이너에 당장 내려도 자기들 팀 전력은 아무 상관없어. 뭐 김혜성이 마이너에 간다고 해서 뭐 이루수가 비거나 아니면 뭐 다저스의 내야진이 막 오수선이 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무키 배츠가 빠져도 무키 배츠라는 그런 대단한 선수가 빠져도 뭐 앤디 파일스나 이렇게 뭐 다른 어떤 뭐 아니면 뭐 이 에드먼이 이루수를 봐도 되고 유격수를 봐도 되고 그렇게 얼마든지 어떤 선수층이 두터워서 뭐 무키 배츠가 빠져도 이번에 도쿄 시리즈에서 무키 배츠 나오지도 않았잖아. 그래도 도쿄 시리즈에서 무키 배츠만 안 나왔나요? 어디 뭐 1루수인 프레드 프리먼도 안 나왔는데 그래도 그런 어떤 MVP급 선수들 둘이가 빠져도 이 도쿄 시리즈에서 뭐 시카고 컵스를 다 잡고 2승 다 가져갔잖아. 그만큼 뎁스가 깊은 선수층이 깊은 다졌으니까 뭐 김혜성이 마이너로 내려간다고 해도 전력에는 아무 타격이 없어. 그래서 어떤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달려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김혜성을 처음에 계약했을 때 자체도 당장 써먹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타격폭을 전면 수정한 김혜성이 스프링 트레이닝 시범 경기에서 타격적으로 고전하는 것, 당연히 이렇게 고전하겠죠. 안 그래도 메이저리그급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타격폼까지 수정하면 더 힘들 수도 있겠죠. 다저스는 이런 어려움을 뻔히 알고 있지만 마이너리그에서 더 잘 적응하고 올라오라고 그런 어떤 뭐 마음으로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하게 한 거겠죠. 다저스는 정말 이제 급할 게 한 개도 없어. 뭐 김혜성은 당장 막 써야 된다. 발등에 불 떨어져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이 로버츠 감독의 발언에도 이런 다저스가 김혜성을 급하게 써야 될 일이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은 충분히 뭐 말이 아니고 그냥 로버츠 감독의 표정만 봐도 이 김혜성에 대해서 생각한 한쪽 저기 뭐 어떤 이 머리속 저 구석에다가 한 곳에 그냥 어디 처박아 놓고 있지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 별로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계속 보면 이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죠. 뭐 엄마가 일본인이라 그랬나? 하여튼 미국인의 피랑 일본인의 피가 반반이 섞였어. 자기 아버지가 미군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냈고 지금 최근에는 뭐 다저스랑 또 연장 계약해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 메이저리그 감독들 중에서는 제일 최고 연봉 뭐 800만 얼마에서 왜 시카고 컵스에
이름 선수, 이 시카고 감독이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옛날에 하여튼 선수 때도 박찬호하고 그랬을 때 선수에 있었는데, 하여튼 그 시카고 컵스 감독이 제일 많은 연봉을 받는데 그 연봉보다 뭐 조금 정말 이제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조금 더 많이 받아요. 물론 뭐 전체적인 연봉 금액으로 따지면 시카고 컵스 감독이 더 많이 받는다 하지만 어쨌든 1년 연봉으로는 뭐 제일 많이 받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죠. 왜 LA 뭐 NBA도 그렇고 아니 미식축구도 그렇고 그 감독들이 받는 금액에 비하면 이 메이저리그 감독들은 금액이 별로 안 돼요. 뭐 NBA도 그렇고 뭐 미식축구도 그렇고 감독이 받는 연봉이 $10,000, $2,000만 되는 감독들도 있는데 메이저리그는 $10,000 넘는 감독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번에 뭔가 이렇게 그래도 월드 시리즈도 했고 뭐 감독 다저스 감독 되고 나서 월드 시리즈 2번 했잖아. 그러니까 뭐 명장의 반열에 들어가고 했으니까 뭔가 상징적인 의미로 이 데이브 로버츠 감독한테 한 $1,000만 연봉을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역시나 아직 메이저리그는 감독들한테 좀 짜요. 그래서 한 $800만 조금 넘는 이 연봉으로 뭐 단연 계약을 몇 년 했는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했어요. 자, 어쨌든 데이브 로버츠 감독인데 다저스는 시카고 컵스랑 도쿄 시리즈 2연승으로 마무리했다. 두 분 다 알겠죠? 아까처럼 무키 베츠랑 프레드 프리만이 빠져도 2연승했어. 고민도 안 왔다. 왜? 팀의 주전 유격수인 무키 베츠가 지금 이상 원인이 뭐 어떤 뭐 감염증이라 하기도 하고 뭐 감기 몸살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던데 어쨌든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어떤 탈수 증상에 시달리면서 결국 팀 전역에서 이탈해서 아예 뭐 도쿄 시리즈를 뭐 구경도 못하고 조기 귀국했어요, 미국으로. 도쿄를 떠나기 전까지는 베츠는 체중이 한 7kg나 빠진 걸로 알려졌다고. 갑자기 체중이 확 빠졌죠. 다저스는 그래서 본토에서 다시 시즌을 시작할 때까지 일주일간 시간이 이따 28일인가? 그때쯤 돼서 개막전 할 거예요. 베츠가 이 기간 중에 정상적인 컨디션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거죠. 뭐 아직 정확한 어떻게 원인도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뭐 무키 베츠가 개막전에서 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어. 일단 뭐 체중부터 다시 빠진 정상적으로 맞춰야 돼요. 안 그래도 무키 베츠 딱 보면은 뭐 전혀 체격이 막 우락부락하고 아니면 체격이 막 듬직하고 크고 그러지 않잖아요. 안 그래도 쫙 말랐는데 그게 7kg나 빠졌으니까 일단 체중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맞춰야 되고 또 몸 컨디션 회복하고 또 떨어진 실전 감각을 다시 채우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스프링 트레이닝 막판까지 로스트에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한 김혜성을 다시 소집할 수도 있겠지만 하고 이건 그냥 바람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김혜성을 불러오진 않을까요? 정작 로버츠 감독의 발언에서는 김혜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김혜성은 아예 좀 한 당분간은 마이너에 둔다는 생각으로 있을 거예요. 마이너에서 부족한 뭐 타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지 당장 뭐 그런 부족한 김혜성을 불러올리지 않을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키 베츠 빠져도 뭐 에드먼도 있고 앤디 파이스도 있고 뭔가 앤디 파이스 수비 엄청 잘한다고. 뭐 타격도 뭐 무키 베츠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평타 이상은 치니까 뭐 다른 선수들도 많지 뭐 야구 한두 명으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무키 베츠가 빠져도 김혜성을 불러오지는 않을 거예요. 로버츠 감독은 도쿄 시리즈를 마치고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무키 베츠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거냐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유동적으로 뭐 다른 어떤 선수들을 뭐 교대를 기용하면서 유동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이루수로 뛸 수도 있고 중견수로 뛸 수 있는 다양한 선수들 아까 앤디 파이스나 뭐 이 에드먼 같이 그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본다고.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선수들을 써서도 좀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멀티플레이어들 여러 어떤 이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이런 멀티플레이어들 뭐 킥해도 있네요. 그러나 보니까 킥해도 뭐 유격수를 뛸 수도 있고 외야수로도 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기존 멀티플레이어들 잘 활용해서 유격수, 이루수, 중견수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고. 여러 명이나. 그것도 그냥 뭐 수준 이하가 아니고 진짜 평균 이상은 되는 그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무키 베츠가 빠져도 쓸 수 있죠. 뭐 탐 에드먼은 진짜 잘하던데요. 이번에 경기 뭐 시범 경기도 그렇지만 도쿄 시리즈에서도 잘하던데요. 에드먼. 뭐 장기 계약을 해서 진짜 마음이 편한지. 탐이 뭐 현수 에드먼에서 그 엄마가 한국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도 저번에 할 때 국가대표팀에 들어와서도 했잖아. 다음에 하는 WBC에도 탐 에드먼이
뭐 국가대표팀이 뽑힐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로버츠 감독은 토미 에드먼 여기 있네요. 그리고 키케 헤르난데스, 그리고 뭐 미기 즉 미겔 로하스, 이렇게 이 세 명이 다 멀티플레이어, 다 유효수도 뛸 수 있고 뭐 중견수로도 뛸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 토미를 중견수로, 토미 에드먼을 중견수로, 앤디 파이스를 중견수. 앤디 파이스는 뭐 이루를 잘 보는 것 같아. 아주 뭐 수비의 신이라고 막 그럴 정도로 수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어느 선수나 다 쓸 수 있으니까 굳이 아직까지 제대로 뭐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거나 아니면 팀의 어떤 그 전력의 상승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아직까지는 좀 능력이 물음표로 남아있는 이런 김혜성을 당장 불러오진 않죠. 기본적으로 주전 선수가 될 일단 에드먼은 주전으로 이게 선수 고액 연봉으로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에드먼은 웬만하면 주전으로 쓸 거죠.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주전 선수가 될 에드먼을 제외하고 각자 한 일주일에 3일 정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뭐 키케랑 미겔 로하스랑 이렇게 바꿔가면서 유격수 했다가 이루수 했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중견수 했다가. 다저스는 배치가 빠진 상황에서도 유격수를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미겔 로하스, 토미 에드먼 다 유격수 볼 수 있다고. 당장 지난해와 올해 도쿄 시리즈 당시 배치했던 부상 공백을 잘 메운 베테랑에서 도쿄 시리즈에서 미겔 로하스가 유격수를 봤죠. 유격수를 나서서 잘했어요. 정말 뭐 두 경기 다. 원래 타자도 중요하지만 이 타격도 중요하지만 수비가 그 팀의 승리를 가져오는 데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김하성도 어떻게 보면 가치가 그렇게 높이 인정받는 거야. 뭐 타율이 되게 막 3할을 넘는다거나 아니면 홈런을 20개 이상 펑펑 친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일단 수비에서 따먹고 들어가는 거. 그만큼 수비가 중요한 거죠. 로하스의 휴식 기간, 그러니까 미겔 로하스가 좀 쉴 때는 에드먼이나 아니면 키케가, 에르만데스가 키케라는 데서 또 유격수로 나설 수 있어. 거기다가 또 한 명 더 있는 이 크리스 테일러라는 노장도 있어요. 크리스 테일러도 또 하나의 어떤 내외야 유틸리티 플레이어. 크리스 테일러도 한참 예전엔 정말 기억에 막 월드시리즈에서 뭐 홈런도 치고 해서 되게 잘했는, 좀 정말 유능한. 그래서 이 크리스 테일러도 다저스랑 장기계약, 고액 장기계약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약간 에이징 커브가 오는지 옛날만큼 잘하지는 않죠. 그래도 이만큼 어떤 내외야를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정말 이제 평타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틸리티 플레이어. 이들을 잘 조합하면, 이런 선수들을 잘 조합하면, 뭐, 에드먼도, 키케도, 뭐, 미겔 로하스도 아니면 크리스 테일러도 이런 선수들을 잘 섞어서 조합하면, 당장 배치가 없는 공백을 충분히 메워갈 수 있다는 평가. 근데 왜 김혜성을 당장 불러 올려고 하겠어요? 아직까지 맨날 뭐 삼진 많이 당하고,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좌타자가 오른쪽 투수에게 강해야 되는데, 오른쪽 투수의 커터나 체인지업이 아직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장 부를 리가 없죠. 이제 뭐, 시즌 아직 시작도 안 될 분들은 시즌 시작하고 나서도, 뭐, 올 시즌 내에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길게 봐야 돼. 정말, 당장 뭐, 4월 달에, 5월 달에 뭐, 안 부른다고 막, 왜 안 부르냐,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할 일이 아니라고요. 진짜 다저스 같이 이렇게 선수층이 두터운 이런 팀에서 주전이 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니까. 당장, 이렇게 보면 KBO에서 좀 난다긴다 해도, 거기 가서는 적응이 필요해. 우리나라 KBO 수준이 진짜 예전에 유현진이 막 현역으로 한참 뛰고 있을 때, 그때보다도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야구 뭐 또 인기가 있어서 또 올해도 뭐 1000만 관중이 들어서니 아니면 뭐 구장도 새로 구장 많이 했자. 하나도 새로 구장 만들었던데. 그런 것처럼 뭔가 야구의 어떤 열기가 대단하긴 하지만 그 열기가 대단하다고 실력도 같이 부쩍 증가한 게 아니라 실력은 여전히 진짜 일본 야구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지고 우린 대만한테도 어떻게 보면 요즘은 실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리그에서 보면 한 더블A나 싱글A 상위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트리플A도 보지 않는다고. 일본 야구는 거의 뭐 오면 바로 주전급으로 쓸 수 있는, 물론 모든 일본 야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주전급으로 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트리플A 또는 트리플A 상위 거의 메이저리그급으로 보잖아요. 일본 야구는. 근데 우리나라 KBO에서 간 이 김혜성을 당장 그런 급으로 보지 않고 또 막상 또 이 스프링 트레이닝하고 시범 경기 써보니까 단점들이 많이 보였잖아. 뭐 수비도 실수를 하고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당장 뭐 매치 없다고 김혜성을 부를 리가 없죠. 이렇게 다른 어떤 멀티 플레이어들이 많은데 지금 당장 어떻게 객관적으로만 봐도 김혜성보다 더 나은 뭐 토미 에드먼도 있고 있는데 굳이 왜 부르겠어. 아까 크리스 테일러 같은 저런 선수들도 정말이지 뭐 메이저에서
오랫동안 검증받은 선수라서 비록 에이징 커브가 옛날 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내야 외야 다 맡아서 뛸 수 있는 선수야. 그래서 아직 김혜성을 콜업한다는 이제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불러올린다는 소리. 그런 콜업을 고려하지 않는 모양새로 김혜성이 이런 마이너리그에서 미국 야구에 빠르게 적응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얼마나 빠르게 적응에 따라 진짜 올해 안에 콜업이 되느냐. 아니면 진짜 올해 내년 뭐 이렇게 해서 3년 계약한 걸 그냥 마이너에서만 보내다가 그냥 마칠 수도 있어. 그나마 부상 안 당하고 계속 적응을 잘하면 모르겠는데 또 부상까지 당해봐. 요즘 보니까 이정우도 또 뭐 잘하는 것 같다가 또 뭐 잠을 잘못 잤니 어쩌니 하면서 부상을 당해서 뭐 제대로 못하잖아. 진짜 걱정이죠. 그런 거 따지면은 진짜 왜 유명한 선수들, 레전드급들은 부상을 잘 안 당한 선수들이 그러면서 오래, 뭐 무키베츠도 거의 부상 잘 당하지 않고 오래 하잖아요. 지금 뭐 오타니도 부상을 정말 자주 당하고 있다 그러면 오타니가 그래도 지금만 인기가 없겠지. 오타니는 부상도 뭐 당하기도 하지만 저번에 이렇게 투수로 못 던지면 타자로도 작년에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몫은 꾸준히 잘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이지 뭐 레전드급이고 인정을 받는 거야. 부상 당해가지고 맨날 뭐 주전은 고사하고 어떻게든 훈련도 못하고 맨날 뭐 돈만 먹는 그런 먹튀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부상을 당하지 않고 부상 안 당하면서 꾸준히 마이너에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 채워서 나가면 분명히 언젠간 콜업이 되겠죠. 그런 걸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T였습니다.